제 이름은 박정훈입니다. 올해로 55살이 되었고, 지금은 작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와 그동안 겪어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립니다. 저는 한때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 윤정이는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저희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딸들인 첫째 혜린과 둘째 혜수는 각자의 꿈을 키우며 자라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족함은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카페는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아늑한 공간이었고, 저희 부부는 손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떤 디저트를 준비할까? 요즘 날씨도 좋으니 레몬 타르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좋아, 손님들도 좋아하시겠네. 저희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설레며 함께 고민하곤 했습니다. 딸들도 가끔 카페에 와서 일을 도우며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정희야,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저는 놀라서 다급히 아내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119를 불렀고 아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술 비용이 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수술해 주세요. 어떻게든 비용은 마련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페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아내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성공했음에도 아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되었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불어났고 저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혜린아, 혜수야, 아빠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야. 너희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빠, 저도 지금 취업 준비로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저도 학비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미안해요, 아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딸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결국 저는 고리대금 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었지만 아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힘내. 곧 좋아질 거야. 우리 다시 카페도 열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훈 씨, 부인께서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장례식에 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슬픔보다는 걱정과 부담스러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카페도 집도 아내도 그리고 딸들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좁고 낡았으며 부엌도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한 장과 몇 벌의 옷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리대금 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매달 불어나고 있었고 병원비로 인해 생긴 빚도 그대로였습니다. 박 선생님, 이자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리대금 업체 직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날부터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려 해도 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편의점이나 택배 일자리를 알아보아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네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만 원뿐이었고 그것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갚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들에게 다시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큰딸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린아, 아빠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혜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회사 근처 카페로 오세요. 다음 날 저는 혜린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혜린아, 아빠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야.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혜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너무 바빠요. 돈도 여유가 없고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아빠도 내가 바쁜 거 알아. 건강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카페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둘째 딸 혜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혜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혜수야, 아빠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잠깐만 도와줄 수 없겠니? 혜수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도 지금 힘들어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준비 중이에요. 제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의 불행한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빠가 이해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혜수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룸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방세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이번 주까지 못 내시면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결국 다시 딸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큰딸 혜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린아, 아빠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부탁이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아빠가 정말 고맙겠다. 내가 바쁘다는 거 잘 알지만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혜린이 답장을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휴대폰은 조용했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도 사정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 한 줄의 문자를 보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둘째 딸 혜수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수야, 아빠야. 잠깐 통화할 수 있니? 아빠, 무슨 일이세요? 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혜수야, 아빠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이번 달 방세도 못 내고 빚도 감당이 안 돼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겠니? 혜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도 이혼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제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혜수야. 내 사정이 그런 줄 몰랐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무 부족했나 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카페도, 우리 가족도 다 지키지 못했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깊어지는 빚의 늪. 며칠 뒤 고리대금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훈 씨, 이번 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저는 그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갚을 돈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벌어들인 돈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딸들에게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버텨야 할 이유가 있을까? 술이 취한 채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너라도 내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도 나처럼 외로웠던 적이 있었을까? 마지막 선택. 그 다음 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은 계속 불어나고 딸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시간들, 딸들이 어릴 때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정의가 있었다면 그녀는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보자.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다시 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하던 허드레실은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단기라도 일할 사람 필요하신가요? 대부분의 대답은 미안하지만 지금은 없어요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닌 끝에 한 작은 세탁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일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세탁소 주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옷가방을 나르고 세탁물을 분류하고 다림질을 하는 일은 제 몸에 무리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해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뜻밖의 만남. 세탁소에서 일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세탁물을 맡기러 왔는데 그 손님은 오래전 카페 단골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 아니세요? 예전에 카페 하시던. 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억하시네요. 그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 카페 정말 좋아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때 커피도 정말 맛있었고 사장님도 항상 친절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 제가 했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세탁물을 맡기면서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 사무실 정리나 간단한 업무를 도와줄 분을 찾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명함을 받아든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그날 밤 저는 명함을 들여다보며 오랜만에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누군가는 나를 기억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있잖아. 다음 날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바로 면접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로 구한 일자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서류 정리와 간단한 심부름이었지만 세탁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몸이 덜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저는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지만
더 이상 절망 속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들과의 작은 화해.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딸들에게도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딸 혜린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혜린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혜린아.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괜찮니? 혜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아빠 걱정이 돼서요. 시간 되시면 한번 뵈어요. 그날 이후 혜린과 저는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린은 자신의 바쁜 삶 속에서도 아빠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둘째 딸 혜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혜수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는 혜수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혜수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저는 다시 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힘들었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카페를 처음 열었을 때 찍은 사진들. 딸들이 어릴 적 생일 파티에서 웃고 있던 모습들.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정희도 딸들도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랄 거야.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고맙다. 내가 내 곁에 있어 줬던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줬어.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다시 살아갈게. 새로운 도전.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사무실과 세탁소에서의 일을 통해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했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소규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를 읽으며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카페를 열 수 있을까? 망설임도 있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훈 씨, 축하드립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카페의 부활.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다시 카페를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카페는 아니었지만 작은 공간에서 제가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딸들도 저를 도왔습니다. 혜리는 카페 인테리어와 메뉴 디자인을 도와주었고, 혜수는 홍보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아빠, SNS에 올리면 요즘 사람들 금방 관심 가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수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든든하구나. 딸들과 함께 준비한 끝에 드디어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정의의 자리로 지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던 추억을 기리며 그녀가 늘 제 곁에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손님들. 카페를 연 첫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예전에 카페의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주었습니다. 박 사장님, 다시 카페를 여셨군요. 정말 반가워요. 여기 커피 맛은 여전히 최고네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캐린과 혜수는 종종 카페에 들러 저를 도와주었고, 우리는 예전처럼 가족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캐린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딸을 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캐린아. 너희 덕분에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다. 개수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더 미안해요. 그동안 아빠를 많이 외롭게 했던 것 같아서요. 저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에필로그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는 동네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며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이야, 나 잘하고 있지. 내가 내 곁에 있어 줬던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저는 다시 커피를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